그때 우리 국민의힘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들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같이 해야 되고 당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당장 인적 쇄신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길을 이제 반이 끝났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잖아요. 예. 여기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들을 저희는 정말 고민해야 되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반사 이익에만 기대면서 쇄신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지금은 여권 쇄신의 골든 타임이 아닐까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불리한 상황 그리고 당내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면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서는 뭔가 숨을 돌리면서 야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부의 혼란이 뭐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펼쳐져만 있지 아직 뭐가 쇄신이 됐거나 개혁이 됐거나 해결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나온 영상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저렇게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지금 해결 국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면담을 한 이후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은 그 길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곧 다시 순방에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총리라든지 장관들에 있어서 개각 그리고 네.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중단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정에 대해 있어서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내수시장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들어오셨을 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함께 가는 방향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들 논의하려면 일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먼저 뭐가 좀 해소가 돼야 그런 민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 나온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담화문 속에서 저의 불찰과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사과한다는 그리고 이제 고개 숙여서 태도로서 또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사과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이죠. 특정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무례했다. 그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의 발언,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한 것 같네요.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을 보니까 지금 심각하네요. 상황을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물어봤던 것이 대통령이 어찌됐든 사과할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뭘 사과를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왜 무례하죠?
사실 이 언론이 하는 이야기,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물어본 건데 국민들이 그거 못 물어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럼 본인을 키워준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금 그럼 직무하는데 아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키워준 사람이 그러면 부모 아닙니까? 그 키워준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저런 반응 자체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 본인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징계하고 싶고 뭔가 다그치고 싶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의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 지금 뭐 아까 인적 쇄신 나왔었죠. 몇 명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태도,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 야당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골프 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PGA는 4명이나 있고. IMF 시절에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 네, 골프 그때도 근무. 즐기셨죠. 또 권양숙 여사님도 골프를 즐기셨다고 그러는데 태릉 골프장에서 그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 같고 뭐라고 그랬다기보다는 골프를 친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을 해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런 해명 태도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